아침 6시 정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야동의 한 아파트 침실. 윤정이는 이미 눈을 뜬 상태입니다. 남편 박성호의 옆에서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1초, 2초를 더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모으는 것처럼요. 천장에 누렇게 변한 곰팡이 자국. 작년 여름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새었을 때 생겼던 자국입니다. 옆에서 박성호의 콧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지속적인 소음. 윤정이는 그 소리를 이미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45년을 하며 터득한 타이밍으로 윤정이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척추가 삐걱거립니다. 요통입니다. 병원 의사는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고 계속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2년 전 진단입니다. 약도 많이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발가락이 저립니다. 당뇨입니다. 5년 전에 진단받았고 혈당 수치는 160대입니다. 정상은 100 이하. 의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염분을 줄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밥을 할 것입니까? 잠옷을 입은 채로 주방으로 향합니다. 복도의 벽에는 45년간 묻은 손때의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여름 에어컨 바람으로도 겨울 물걸레질로도 닦아내지지 않는 그 자국들.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밥솥에 물을 붓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쌀을 씻어둔 것입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준비한 미역 한 줌과 참기름 한 병. 미역국을 끓입니다. 찬물에 불린 미역을 건져내고 냄비에 참기름을 둡니다. 참기름에 타는 냄새. 미역을 볶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다시마로 우린 육수. 소금 한 숟가락. 시간 5시 47분. 반찬을 준비합니다. 어제 담아놓은 깍두기, 시래기 무침, 계란말이는 어제 저녁에 구워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것입니다. 반찬통을 꺼냅니다. 작은 유리 용기 6개. 모두 윤정이가 준비한 것들입니다. 식탁을 1번, 2번, 3번 둘러봅니다. 뭔가 빠진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도 뭔가 빠진 기분이 듭니다. 최근 몇 년은 늘 그렇습니다. 시간 5시 52분. 박성호가 침실에서 나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소리.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샤워 소리는 없습니다. 요즘 남편은 아침에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윤정이는 밥을 그릇에 담습니다. 흰쌀밥.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국을 그릇에 담습니다. 반찬들을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식탁에 모두 올려놓습니다. 시간 6시 정각. 박성호가 식탁에 앉습니다. 어제는 왜 된장국을 했어? 첫마디입니다. 항상 불평입니다. 아침엔 보통 미역국이지. 왜 자꾸 내 입맛을 잊어? 윤정이는 밥그릇을 놓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반찬도 뭐하는 반찬이야? 맛이 이상한데. 예전처럼 못 담아? 말이 계속됩니다. 박성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윤정이는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라디오의 배경음악처럼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음파일 뿐입니다. 남편은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습니다. 국이 또 짜네. 혈압 올리려고 작정했어? 여전히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계속 뭔가 중얼거리며 이 집에서 제일 별로인 게 밥이야. 정말. 윤정이는 그의 등 뒤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45년 전에 다 써버렸으니까요. 밥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 음향 속에서 우리는 45년의 아침들을 봅니다. 1979년 4월의 아침. 신혼집 월세방. 26세의 윤정이는 밥을 했습니다. 행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습관이었을까요? 28세의 박성호는 밥을 먹었습니다. 다정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뚝뚝했을까요? 지금 윤정이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고, 둘째가 태어났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밥, 같은 국, 같은 반찬. 1985년.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의 윤정이. 박성호는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1995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40대의 윤정이. 박성호의 불평은 더 커졌습니다. 2005년. 아이들이 모두 나간 50대의 윤정이. 박성호의 무관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71세의 윤정이. 박성호는 여전히 밥을 먹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윤정이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감정의 색깔이 단지 투명할 뿐입니다. 마치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모든 감정을 말려버린 것처럼요. 박성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섭니다. 이 집 밥은 정말 먹을 게 못 된다니까. 그 말을 하며 거실로 향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조간 뉴스가 나옵니다. 윤정이는 식탁 앞에서 밥그릇들을 치웁니다. 찬수에 손을 담그는 순간 관절이 욱신거립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국 냄비, 밥그릇, 반찬 그릇들, 젓가락.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45년을 하며 기계처럼 움직이게 된 손. 설거지를 마친 뒤 윤정이는 작은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가 낡은 가계부. 흐릿한 글씨로 적힌 2025년 생활비라는 제목. 윤정이는 오늘의 식재료 비용을 적습니다. 미역 3,000원, 계란 10개 4,500원, 시래기 2,500원, 깍두기 재료 6,000원, 밥, 가스비는 월 단위로 별도 기록, 총 16,000원. 윤정이는 계산합니다. 하루 밥값 16,000원, 한 달 약 48만 원, 한 해 약 576만 원, 45년 약 2억 5,920만 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억 6천만 원대입니다. 그것이 윤정이가 45년 동안 식탁에 올린 음식의 비용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성남시 중앙로의 전통시장. 윤정이는 채소 가게 앞에 섭니다. 싱싱하지 못한 상추들을 골라냅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튕겨봅니다. 신선한 상추는 그 소리가 다릅니다. 45년을 사며 터득한 지식입니다. 오이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너무 오래된 건 아닐까요? 아직 괜찮을까요? 남편의 입맛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것만은 명확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이를 선택하는 일까지도 남편을 위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언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윤정이가 돌아봅니다. 그 순간 윤정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표정이 떠오릅니다. 반가움입니다. 7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지연이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친구. 지연이? 어디서 나타났어?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 이제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아. 자주 와. 어쩌다 봤어? 나도 이 근처 산지 벌써 오래됐어. 넌 어떻게 지내? 남편은?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다릅니다. 평온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유로워 보입니다.
나 요즘 따로 산다. 어, 왜? 남편이랑? 응, 별거 중이야. 솔직히 이 나이에 굳이 헤어질 생각은 없었는데. 지연이의 말이 계속됩니다. 애들은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가고 남편이랑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뭐 할 말도 없고 밥을 차려도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어서 살 것 같아. 윤정이의 손이 멈춥니다. 상추를 들었던 손이 별거 혼자 산다는 것. 이 단어들이 윤정이의 귀에 들어오고 뭔가를 후려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 잘 된 거네. 혼자가 좋지? 윤정이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지연이를 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지연이는 웃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외로웠어. 근데 이제는 뭐 어때? 맘대로 밥 먹을 수 있고, 맘대로 자고, 맘대로 춤도 추고,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춤이라는 단어가 윤정이의 입가에 닿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힘들어? 아, 남편 박성우라고 했나? 그분이 지연이가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신혼 시절의 얘기를 윤정이와 나눴던 바로 그 박성우를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입니다. 윤정아, 나 말인데. 지연이가 윤정이의 팔을 쓸어갑니다. 이 나이에 뭐 어때? 우리도 한 번쯤 자기 인생 살 자격 있지 않아? 윤정이의 눈이 지연이의 얼굴을 봅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요. 70대 초반의 지연이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색깔이입니다. 마치 오래 누렇던 종이에 다시 물감을 칠한 듯한 그런 선명함. 눈빛이 맑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윤정이가 말합니다. 뭘 고마워해? 자, 번호 받아. 자주 만나자. 두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합니다. 윤정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진짜.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정이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외곽 풍경이 흘러갑니다. 아파트, 골목, 편의점, 사람들. 그 풍경 속에서 윤정이는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윤정. 내 이름이 윤정이지? 처음으로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의 아내 윤정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 윤정이 아닌, 그저 윤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합니다. 윤정이의 몸이 흔들립니다. 옆 여자가 옷이 스칩니다. 윤정이는 창밖의 허공을 계속 봅니다. 과거가 떠오릅니다. 26살의 윤정이. 신혼집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달밤. 그때는 뭐라고 불렀나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다녔나요? 새댁, 박며느리, 누구누구 엄마. 하지만 그저 윤정으로는요. 버스가 다시 움직입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 검버섯이 많은 손. 이 손으로 밥은 몇 끼를 했을까요? 눈물은 몇 번을 닦았을까요? 그런데 이 손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까요? 이 손이 움직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 손이 그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창밖의 풍경이 계속 흘러갑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의 잎이 노르스름해집니다.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이 나무들은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윤정이의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그 나무들을 따라갑니다.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는 가요곡이 나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어른이 됐어.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윤정이의 귀가 그것에 닿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어른이 됐어. 그 말이 뭔가를 울립니다. 가슴 깊숙한 곳을 울립니다.
한 여자가 탈 때마다 바뀌는 풍경, 그 사이사이에 견디고 있는 한 노인의 얼굴. 버스가 윤정이의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모습. 나는 누구일까? 윤정이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 오후의 햇빛이 옆 얼굴에 닿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랜만에 호기심입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아,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남편 박성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늦게 왔네. 밥 아직? 첫마디입니다. 여전히 불평입니다. 윤정이는 부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손을 움직일 때 마음이 다릅니다. 밥을 지으면서 윤정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 45년이 정말 내 인생이 맞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생각이 하나 둘씩 심어집니다. 작지만 단단한 씨앗처럼. 밥상을 차립니다. 국이 왜 이래? 또 짜? 박성호가 불평합니다. 하지만 오늘 윤정이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들어와도 가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심의 벽이. 밤 11시경 윤정이는 침대에 누웁니다. 박성호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휴대폰을 켭니다. 지연이의 번호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톡을 씁니다. 지연아, 오늘 말 정말 고마워. 나 생각 좀 해볼게. 내일 봐. 답장이 바로 옵니다. 윤정아, 기다릴게. 넌 혼자가 아니야. 윤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 자국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릅니다. 윤정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트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씨앗이 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인가? 윤정이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천장을 뚫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누군가의 귀에 닿기를 원하듯이. 월요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대야동의 동네 목욕탕. 윤정이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매월 한두 번 월요일 오후에 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이 윤정이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목욕탕의 현관을 지나갑니다. 낡은 신발장, 나무가 벌어진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20년을 다니며 알게 된 목욕탕입니다.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42도의 따뜻한 물. 윤정이는 천천히 옷을 벗고 목욕통에 몸을 담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륵 풀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시간 오후 2시 10분. 윤정 왔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웃집에 사는 순이 68세입니다. 순이는 윤정이보다 3살 어린 친구입니다. 하지만 함께 40년을 이 동네에서 산 오랜 친구입니다. 순이 왔어? 응. 어제 못 와서 오늘 왔어. 너는 요새 자주 안 나와? 윤정이가 순이 옆에 앉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얼굴들이 보입니다. 영숙 72세. 아파트 1층에서 슈퍼를 하는 여자입니다. 미란 75세.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남편을 둔 여자입니다. 70 전후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순이가 윤정이의 등을 문지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윤정이의 등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굳은 근육,
축 처진 어깨, 척추가 옆으로 굽은 자국까지. 순이의 손길이 닿자 윤정이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괜찮아. 윤정이는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아파도 괜찮다고, 슬퍼도 괜찮다고 말하며 참아온 세월이 아닙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보면 다 알아. 영숙이가 옆에서 거듭니다. 성호 씨가 또 뭐라 했어? 미란의 물음에 윤정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일, 어제 저녁 일, 아니면 45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을 말해야 할까요? 물속에 몸이 잠깁니다. 수증기 속에서 윤정이는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언니들, 나 정말 힘들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70년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목욕탕 습기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또 뭘 잘못했다고 할까?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목욕탕 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집에서 윤정이가 얼마나 작아지며 살아왔는지,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항상 부족해. 윤정이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 같아. 아, 그럴 수 있지. 참고 살아야지. 이 나이에 어떻게 해?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위로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고 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 윤정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44년을 참았어. 젊은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참았어. 물속에서 윤정이는 일어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어. 그런데 언니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윤정이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을 열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4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도 저녁상을 차렸는데 반찬이 똑같다고 화를 내더라고. 매일 다른 반찬을 해야 한다고. 영숙과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같이 장을 보든가 해야지. 나더러 마술사가 되라는 거야? 아침에는 밥이 질다고, 점심에는 국이 짜다고, 저녁에는 반찬이 맵다고. 윤정이의 목소리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뭐라도 하나씩은 트집을 잡아. 그게 44년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탕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70 전후의 여자들, 평생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 없는 여자들. 나도 사람이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 잘했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윤정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윤정이의 손을 잡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말이야,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아니야, 언니.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윤정이는 물속에서 일어섭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어. 윤정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포기와 체념 대신 결연함 같은 것이
그 눈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이건 단순히 푸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는 정말로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너 설마. 순이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별거든 이혼이든. 목욕탕 안이 술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 나이 때 여자들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너 정신 차려.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네 사람들 뒷말도 생각해야지. 미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뒷말 신경 안 써. 자식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잖아. 윤정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70까지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순이도 영숙도 미란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윤정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뜨거운 물속에서 윤정이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머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 결심이 윤정이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옵니다. 윤정이는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시간 오후 3시 20분.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70대 여자가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살. 그런데 무언가가 다릅니다. 눈빛입니다. 눈빛이 맑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런 눈빛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윤정이, 이제 너 차례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그 목소리는 목욕탕의 습한 공기 속에 떠오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닿기를 원하듯이. 문을 나옵니다. 목욕탕을 빠져나오는 윤정이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다릅니다.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입니다. 느리지만 단호합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저녁 햇빛이 옆 얼굴에 닿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 나는 누구일까? 윤정이가 중얼거립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절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의 질문입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늦게 왔네. 밥은? 첫마디입니다. 여전히 불평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정이는 그 말을 들어도 가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생겼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밥상을 차리면서도 윤정이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밤 11시경 윤정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목욕탕 친구들의 카톡들을 봅니다. 윤정 화이팅. 우린 응원해. 먼저 가는 거야. 우리도 나중에 갈게. 혼자가 아니야. 윤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 자국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윤정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싹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단단한 결심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윤정이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 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의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나온 지 3일 뒤 윤정이는 휴대폰으로 성남 가정법률상담소를 검색합니다. 상담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황혼 이혼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 상담 후 윤정이는 상담소에 예약을 잡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률 상담소. 윤정이는 문을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원 변호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정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냅니다. 44년 결혼 생활, 남편의 무시와 학대, 이혼을 결심한 이유까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남편분의 폭력이나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말로만 한 거라. 녹음은 없어요. 윤정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알아요. 애들 앞에서도 그랬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증언도 중요한 증거예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윤정이는 가방에서 두툼한 공책들을 꺼냅니다. 44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제가 44년 동안 쓴 생활비 기록이에요. 다 기록했어요.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상담실에서의 설명. 재산 분할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윤정이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집도 결혼 후에 산 거면 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집은 남편 명의예요. 20년 전에 샀는데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면 명의가 누구든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윤정이 씨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했으니까요. 윤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집값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집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면 적어도 2억 5천에서 3억 사이일 것 같습니다. 절반이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죠.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요. 폭력, 학대, 외도 같은 거요. 윤정이 씨 경우는 정신적 학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약하면 많이 받기는 어려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윤정이는 계산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1억 2천만 원, 위자료로 2천만 원, 합하면 1억 4천만 원. 거기에 자신이 모은 예금까지 더하면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서로 합의하면 간단해요. 이혼 신청하고 2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혼하면 돼요. 남편이 거부하면요? 그럼 재판 이혼을 해야죠. 시간은 더 걸리지만 윤정이 씨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모두요. 박 변호사가 말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들은 윤정이 씨가 준비해 주시고요. 가계부랑 자식들 증언이면 되나요? 네. 그리고 혹시 사진이나 문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남편분이 무시하거나 화낸 흔적들이요. 상담을 마친 뒤 윤정이는 은행에 갑니다. 지난 몇 년간 모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싶어요. 잔액이랑 거래 내역도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잠시 후 출력물이 나옵니다. 윤정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들을 확인합니다. 보통예금 계좌 하나, 적금 계좌 2개. 윤정이 명의로 된 계좌는 총 3개였습니다. 보통예금 200만 원, 적금 1,800만 원, 적금 2,700만 원, 총 3,700만 원. 44년을 살림하며 모은 돈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남편이 주긴 했지만 늘 빠듯했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이는 조금씩 아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이제 그 예비금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 서류도 받았고 증거 자료도 정리했고 마음의 준비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윤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정성껏 담아놓은 깍두기, 시래기 무침, 계란말이, 이 모든 것들을 냉장고에 채워놓습니다.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밥을 짓습니다. 미역국을 끓입니다. 반찬들을 차립니다. 시간 아침 6시 15분. 박성호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가 불평합니다. 그냥 마음이 내켜서. 윤정이는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밥상을 차립니다. 박성호가 밥을 먹으면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윤정이는 그의 옆에 섭니다.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45년 동안 본 그 모습입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담담합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역시나 네. 박성호가 불평합니다. 윤정이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성호가 거실로 가려고 일어섭니다. 윤정이는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박성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윤정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44년간의 가계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호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박성호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신청서. 이게 무슨 장난이야? 박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윤정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이혼할 거예요.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에 이혼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어요. 무슨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성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윤정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4년 동안 매일 잘못했어요. 매일 아침 밥이 형편없다고, 국이 짜다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다른 집 아내가 더 낫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박성호의 대답에 윤정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윤정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사실이라는 게 저를 죽였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4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늘 부족하고 늘 못났고 늘 비교당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식모였어요. 아니, 식모한테도 고맙다는 말은 하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못 들었어요. 너 정신 차려.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 박성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윤정이는 재산분할 청구서를 박성호 앞에 놓았습니다. 44년 동안 제가 쓴 생활비 기록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윤정이의 손가락이 가계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 고민의 결과인지, 얼마나 많은 포기와 인내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박성우는 가계부를 대충 넘기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 살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윤정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노동이에요. 인정받아야 할 노동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돈 벌어온 건 누구야? 너랑 애들 먹여 살린 건 누구라고? 박성우가 되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도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 당신 돈으로 먹여 살려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한 거예요. 윤정이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돈을 벌고 저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똑같이 필요한 노동이에요. 박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협의 이혼하면 간단해요. 2달 후에 우리는 남이 되어요. 윤정이는 이혼 신청서를 다시 박성우 앞에 놓았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여기 서명을 해? 박성우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재판 이혼하겠어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윤정이의 단호함에 박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 44년 동안 이야기할 기회는 많았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지 마세요.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나갈 거예요. 짐은 미리 빼놨어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만들어뒀으니 한 달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려고?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딸네 집에 잠깐 있다가 방을 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더 이상 신세 안 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윤정이는 딸 현정의 집으로 갑니다. 짐은 작은 가방 하나. 45년을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남편의 것들이었으니까요. 현정이가 문을 열어줍니다. 엄마 해냈어요? 응. 딸은 윤정이를 꼭 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손주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이 커서 각자 방을 쓰게 되면서 비게 된 방입니다. 작은 방이지만 윤정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엄마, 아침 드세요. 현정이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밥과 계란말이, 김, 미역국. 간단하지만 정성 있는 밥상입니다. 윤정이는 딸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44년 동안 매일 남을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고마워, 현정아. 뭐가 고마워요? 엄마가 저 키우면서 몇천 끼를 차려주셨는데요. 그렇지. 엄마도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성우의 문자가 옵니다. 윤정아, 집으로 돌아와. 얘기 좀 하자. 윤정이는 한참을 생각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윤정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애들 생각은 안 하냐? 부모가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알아요. 미선이랑 현정이는 제 편이에요. 준호도 반대하지 않아요. 4주가 지났습니다.
박성호에게서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동안 전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딸의 직장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윤정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이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집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재판 날짜 통지가 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법원의 가정법원. 윤정이와 박성호가 마주봅니다. 2달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윤정이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박성호 씨는요? 네. 박성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말과 함께 44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윤정이는 이혼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나갔습니다. 밤 10시, 윤정이는 새 전세방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깨끗한 천장입니다. 곰팡이 자국이 없습니다. 새로운 천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윤정이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마른 천장을 뚫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44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한 여자의 독백입니다. 이혼 허가 결정이 난 3주일 뒤 윤정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성호의 동생 박준호였습니다. 준호? 윤정이가 받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려 있습니다. 형수, 형이 입원했어. 뭐? 언제? 어제 아침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 때문이라고 했어.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랑 피로가 최악이었대. 침묵이 흐릅니다. 형이 형수를 자꾸 찾아. 얼굴 좀 보고 싶대. 박준호가 말합니다. 알겠어. 윤정이는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윤정이가 들어갑니다. 박성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윤정? 응. 윤정이가 말합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박준호가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의사 뭐라고 했어? 윤정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상했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대. 박성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날부터야. 너와 헤어진 그날부터. 박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가 윤정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수, 형이 있던 집에 편지가 있어. 형수 앞으로 쓴 편지. 편지가 많아. 한 달 전부터 계속 썼대. 박준호가 편지 봉투들을 윤정이에게 줍니다. 봉투 위에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손주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이 커서 각자 방을 쓰게 되면서 비게 된 방입니다. 작은 방이지만 윤정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엄마, 아침 드세요. 현정이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밥과 계란말이, 김, 미역국. 간단하지만 정성 있는 밥상입니다. 윤정이는 딸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44년 동안 매일 남을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고마워, 현정아. 뭐가 고마워요? 엄마가 저 키우면서 몇천 끼를 차려주셨는데요. 그렇지. 엄마도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성호의 문자가 옵니다. 윤정아, 집으로 돌아와. 얘기 좀 하자. 윤정이는 한참을 생각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윤정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애들 생각은 안 하냐? 부모가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알아요. 미선이랑 현정이는 제 편이에요. 준호도 반대하지 않아요. 4주가 지났습니다. 박성호에게서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동안 전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딸의 직장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윤정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이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집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재판 날짜 통지가 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법원의 가정법원. 윤정이와 박성호가 마주봅니다. 2달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윤정이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박성호 씨는요? 네. 박성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말과 함께 44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윤정이는 이혼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나갔습니다. 밤 10시, 윤정이는 새 전세방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깨끗한 천장입니다. 곰팡이 자국이 없습니다. 새로운 천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윤정이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마른 천장을 뚫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44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한 여자의 독백입니다. 이혼 허가 결정이 난 3주일 뒤 윤정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성호의 동생 박준호였습니다. 준호? 윤정이가 받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려 있습니다. 형수, 형이 입원했어. 뭐? 언제? 어제 아침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 때문이라고 했어.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랑 피로가 최악이었대. 침묵이 흐릅니다. 형이 형수를 자꾸 찾아. 얼굴 좀 보고 싶대. 박준호가 말합니다. 알겠어. 윤정이는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윤정이가 들어갑니다. 박성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윤정? 응. 윤정이가 말합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박준호가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의사 뭐라고 했어? 윤정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상했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대. 박성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날부터야. 너와 헤어진 그날부터. 박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가 윤정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수, 형이 있던 집에 편지가 있어. 형수 앞으로 쓴 편지. 편지가 많아. 한 달 전부터 계속 썼대. 박준호가 편지 봉투들을 윤정이에게 줍니다. 봉투 위에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박윤정에게. 윤정이의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뜯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습니다. 글씨는 박성호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흔들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다. 아니면 이미 없을 수도 있다. 의사는 나한테 오래 못 산다고 했다. 심장이 너무 많이 상했다고.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알아. 너와 헤어진 그날부터다. 아니, 정확히는 그 전부터였을 수도 있어. 너의 눈이 처음으로 나를 보지 않았던 그날부터. 그것도 아니면 내가 너를 처음으로 상처 준 그날부터.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이후 계속 내가 너를 모르면서 살아온 그 모든 날들부터. 난 미안하다. 그것도 정말 늦은 미안이다. 윤정이의 눈이 젖어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변명이 될 것 같지만 난 너를 모르고 살았어.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내게 보이지 않았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는 뭘 좋아하는지, 넌 뭘 원하는지, 너는 행복했는지 묻지 않았어. 그냥 나를 위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 아, 이 말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나는 알아. 이런 말들이 너한테 도움이 될 리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을 만큼 미안하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너는 자유로워져야 해. 내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줘. 춤을 춰봐. 노래를 불러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서만 있어도 괜찮아. 넌 너를 위해 살 자격이 있어. 우리가 만난 날부터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했는데 이제야 깨달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이미 너무 늦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행복해져. 그것만이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마지막 일이 돼줄 것 같아. 윤정이는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펜으로 다시 써진 글씨. 글씨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윤정, 넌 누구냐고 자신에게 묻던 그 얼굴을 기억해. 넌 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 난 너를 보고 싶지 않았어. 그 차이를 아냐? 전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후자는 내 선택이야. 난 선택했어. 너를 보지 않기를. 그래서 모든 게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이제는 알았어.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넌 윤정이야. 아무 수식어가 없는, 아무 역할도 없는, 그냥 윤정.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해. 이제야 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안다. 마지막 부분. 펜으로 여러 번 다시 써진 글씨. 글씨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파. 너 때문만은 아니고 이것들이 너무 늦은 말들이라는 것 때문이야. 근데 말해야겠어. 너를 사랑했어. 그것도 정말 오래 사랑했어. 다만 넌 몰랐을 뿐이야. 왜냐하면 난 그걸 표현해주지 않았으니까. 넌 그걸 느낄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최대의 실패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못했어. 그래도 넌 행복해져. 제발. 그것만 해줘. 박성호가. 편지를 다 읽은 윤정이는 손을 내려놓습니다. 편지가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건 편지가 아닙니다. 윤정이가 무너집니다.
45년의 세월이 일순간에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새로운 의미로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이 차린 밥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남편의 잔소리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뭐였나? 윤정이가 중얼거립니다. 이게 미움이었나? 아니면 무시였나?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독하고 어두운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사랑. 그래도 그건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병원. 윤정이는 그곳에 갑니다. 박성우를 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자. 편지 읽었어. 윤정이가 말합니다. 봤어? 박성우가 눈을 뜹니다. 응, 읽었어. 침묵.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45년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표현. 난. 박성우가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정이가 손을 듭니다. 더 말하지 마. 충분해. 근데. 충분해. 정말. 윤정이가 박성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작고 차갑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는 자기 인생 살. 이제부터. 윤정이가 말합니다. 난? 박성우가 묻습니다. 난. 날 찾으러 가야지. 윤정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곁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손을 잡고 앉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병실의 창 밖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의 잎이 흔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그 나무에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내년 봄에는 다시 돋아날 거야. 넌. 윤정이가 속으로 그 나무에 말합니다. 넌 다시 초록이 될 거야. 새로운 초록으로. 저녁이 옵니다. 윤정이는 병실을 떠납니다. 박성우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윤정이는 그의 옆얼굴을 봅니다. 한 남자의 옆얼굴. 45년을 함께한 그 남자. 우리가 너무 늦게 어른이 됐네. 윤정이가 중얼거립니다. 정말 너무 늦게. 밤거리. 윤정이는 걸어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작은 전셋방으로. 그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 어쩌면 그 둘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봅니다. 수많은 창들이 반짝입니다. 그 창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윤정이는 깨닫습니다. 미움과 사랑의 경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도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시간이 시간에 빛깔을 입혀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윤정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봅니다. 깨끗한 천장. 스티로폼에 갈라진 자국이 없는 그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습니다. 진정한 웃음으로.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니?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난 윤정이야. 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 말이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닿기를 원하듯이. 어쩌면 그것은 박성호에게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의 침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남자에게 나는 윤정이야. 그 말이 흐르고 흐르고 밤은 깊어갑니다. 가을은 겨울이 되어가고 그 사이에서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뜁니다. 하나는 자유로움으로, 하나는 후회로,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곳에서 용서라는 것이 피어납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우리가 너무 늦게 어른이 됐어.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 가사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71세의 윤정. 45년을 같은 남자 옆에서 살아온 여자. 밥을 하고 옷을 챙겨주고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니?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황혼이혼. 그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해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찾아온 자존감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던 한 여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제대로 웃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